디버터 자산운용의 매니징 디렉터 진 머스트와 함께합니다. 진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로보택시 주가 8% 상승할 만큼 값어치가 있을까요? 앞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고 오스틴 내에서도 극히 제한된 지역이었으며 시승기회를 얻은 사람들도 대부분 주식 팬이나 SNS 인플루언서들이었잖아요. 앵커 질문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멜리사.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진 머스터입니다. 오늘 하루의 이벤트만 보면 8% 상승을 설명하기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년, 7년의 흐름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테슬라가 쌓은 것들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테슬라는 그동안 큰 약속은 많이 했지만 실제 이행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한적이긴 해도 실제로 구현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건데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가 주가 상승이 의미 있는 거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진먼스 인터뷰입니다. 수익 구조 자체는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인데요. 테슬라의 주요 수익원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FSD든 로보택시든 옵티머스든 상관없이요. 그런 흐름에서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달러 수준이지만 이 비전을 믿는다면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정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신사업이 실제로 테슬라 수익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지금 전기차 사업은 정말 최악이고 10년간을 돌이켜봐도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남자 앵커 질문입니다. 테슬라가 1조에서 2, 3조 달러로 갈 수 있다고 믿으려면 로보택시 같은 신사업이 머지않아 실질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믿어야 하죠. 하지만 몇 년간은 수익성이 그리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초기엔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일 가능성도 높아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적자 가능성부터 얘기해보죠. 몬스터입니다. 웨이모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차량 한 대당 10만 달러 이상을 쓰죠. 테슬라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초기 차량은 아마 1년 정도면 되고요. 외부 투자나 파트너십으로 1, 2년 내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몬스터 인터뷰입니다. 매출 규모는 초반엔 작을 수 있겠지만요.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죠. 언제쯤 본격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번에는 확실히 큰 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모델이 실제로 영향을 주려면 2030년쯤은 되어야 할 겁니다. 2030년쯤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 2030년에 라이드쉐어 시장의 70%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사실 30, 40%만 도달해도 영업이익은 지금의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꽤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5년 이상 남았는데도 이번 주가 상승이 정당했다고 본 이유는 뭐냐고요? 진몬스터입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이 시장의 구조가 바뀔 거라는 건 이미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미국에서만 9조 달러 규모예요. 결국 웨이모와 테슬라 이 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그 미래에선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방금 진 먼스터 CNBC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자, 테슬라 주가가 6월 23일 그렇게 8% 이상 급등한 이유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남자 앵커, 여자 앵커가 진 먼스터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자, 일반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 먼스터의 근거 있는 대답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짧은 공지인데요. 멤버십 회원, 커피 한 잔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주요 영문 번역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한 달여 동안 좀 뜸했는데 앞으로는 먼저 멤버십 회원에게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관계된 주요한 영상을 멤버십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은 우선적으로 영문 번역 영상 받으실 수가 있고 향후 이벤트 아카데미 같은 걸 진행할 때 우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1년 이상 구독할 경우에는 마일 라이프북이라는 10년 재테크 경제독립 나침반 도서를 그 스케줄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년 초 마일 라이프북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빅 이슈가 6월 28일 일론 머스크의 생일날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그때 바로 400을 찍고 500을 향할지도 영상 뒷부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정주행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짐머스터 인터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딥워터 자산운용의 매니징 디렉터 짐 먼스터인데요. 자, 이분은 굉장히 그 냉철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걸로 시장에 알려져 있죠.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 주가가 과연 8% 상승할 만큼의 6월 22일 FSD 자율주행 이벤트가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자 앵커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이벤트만 보면 8% 상승을 설명하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다만 테슬라는 그동안 많은 약속을 했지만 실제 이행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자, 팩트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된다 했는데 벌써 10년 만에 첫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면서 먼스터는 힘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진전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자세하게 그 FSD 자율주행이 얼만큼 주가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왜 앞으로 이 FSD 자율주행 텍사스 오스틴 6월 22일이 이정표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의 주요 수익원은 자율주행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동차 매출의 2배를 넘어서, 자,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FSD 값어치만으로 5조 달러의 5배, 지금 주가의 5배 가치가 있다고 확언을 했죠. 자, 그래서 남자 앵커가 그러면 신사업이 실제로 테슬라 수익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자, 정확한 질문이죠. 투자자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가 1조에서 앞으로 2~3배, 2~3조 달러로 갈 수 있다고 믿으려면 초기엔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짐 먼스터는 테슬라의 그 방식은 웨이모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비용 면에서 웨이모는 차량 한 대당 10만 달러 이상을 쓰고 있는데, 반면에 테슬라 차량은 1년 정도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대고 적자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외부 투자나 파트너십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 사업은 빠르면 그 어떤 그 유리한 수익 구조, 그러니까 저비용, 그 다음에 다량 양산, 여기서 또 그 제일 중요한 게 웨이모는 이제 매핑 방식, 지도 방식이고, 테슬라는 엔드 투 엔드 인공지능 방식이기 때문에 지도 없이도 사실 인간처럼 운전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28일 공장에서 직배송하는 이벤트가 중요한 거고, 지금 텍사스 오스틴 6월 22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2년 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짐 머스터는 예상하고 있고요. 자,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이번에는 정말 10년여 만에 확실히 테슬라 FSD 자율주행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짐 먼스터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쯤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5년쯤 되면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하면서, 그 한 가지로 이 라이드쉐어 시장의 2030년경 70%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면은 사실은 30~40%만 도달해도 영업이익, 테슬라 영업이익은 지금의 2배가 될 수 있다. 그럼 주가는 그대로 2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잠시 뒤에 인공지능과 이 부분을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이 시장의 구조가 바뀔 거라는 건 이미 확실해 보인다. 이제 짐 먼스터는 이제 그 분석가니까 이 기술주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미국에서만 9조 달러의 이제 규모, 그러니까 애플 시총의 한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버나 리프트는 그 미래에서는, 앞으로 5년 뒤에 미래에서는 사라질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용 면에서 일단 팁도 줘야 되고, 마일당 요금이 테슬라 그 FSD 자율주행 택시보다 훨씬 비싸니까요. 자, 웨이모도 굉장히 쪼그라들 확률이 높죠. 웨이모 차량을 굳이 탈 필요가 없겠죠. 비용은 3~4배로 비싸고 안전성은 동일하거나 테슬라가 더 안전하다면 굳이 웨이모와 우버, 리프트를 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건데, 앞으로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된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을 통해서 4.2달러 이제 수익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2배, 3배 될 기대가 분명히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해드렸고, 테슬라가 이제 간밤에 350선에서 340달러로 소폭 조정이 있었고요. 자, 2번 보시면 여러분이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00까지는 버티셔야 되죠. 그리고 3,000달러 10배를 보고 우리가 최소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급등 마감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급기야 이제 중동 전쟁 12일 만에 종전을 하면서 그 평화가 찾아왔죠. 물론 긴장감은 남아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힘으로 미사일 14발로 그 벙커버스터 12발 그래서 끝장을 냈죠. 그래서 결국은 이란이 백기를 든 지금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봉쇄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 없던 얘기가 됐고, 중동 그 긴장 완화로 S&P는 500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이죠. 자, 그래서 그 뉴욕 증시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은 S&P 500 지수는 67포인트 올라서 6,092를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281포인트 올라서 19,912 2만 선에 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서 대부분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첫걸음 사고 없이 잘 뛰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애써 이제 언론이 좀 깔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깔 부분이 잘 많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도 완벽한 운전을 안 하는데, 테슬라 FSD 자율주행에 대해서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꼬투리를 지금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꼬투리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애석한 일이죠. 자, 그래서 1, 2, 3번을 보시면 초기 라이드쉐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는 상당히 잘 개발되어 있어 인상적이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앱으로 그 로보택시 앱으로 바로 호출하고 호출 그 승차하는 순간 나의 유튜브, 뭐 음악,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할 수 있게 됐고, 내리는 순간 로그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4.2달러만 내면 이제 팁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보시면은 정확히 내가 픽업 장소에서 목적지까지 대부분 정확하게 그 로보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3번 현재까지 파악된 안전 문제나 차량 성능상의 중대한 이슈는 없었다. 자, 초기에 이렇게 첫날 이튿날 로보택시가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잘 안착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데나이브스는 로보택시가 종전의 1조 시총에 이어서 추가 1조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뒤집어 보면 600에서 1000달러까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테슬라 로보택시는 현재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그 웨이모, 죽수, 테슬라, 자, 이제 3파전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 웨이모가 이제 숫자적으로는 웨이모가 조금 더 많지만, 테슬라는 이제 한 방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예를 들어서 10만 대가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웨이모와 이 업체들 그 업체들이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당장 6월 28일부터는 일반인 대상으로 이 테슬라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 이게 이제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거든요. 저 웨이모보다 싸면서 더 편하다 그러면 이제는 이 지오펜싱 지역이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자, 텍사스 오스틴 전역으로 확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산은 시간 문제죠. 파괴력이 지금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살펴보면 28일부터 정액요금 4.2달러를 내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완전 무인 택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초기다 보니까 조수석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안전요원을 그냥 탑승시켰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이 탑승요원들은 꿀알바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테슬라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운행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바이두나 이 바이두 중국 업체 방식에 비해서는 지금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 안타깝게 이제 한국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로보택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총각을 앞두고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테슬라는 레벨 4 수준에 무려 36억 마일, 57억 9천 킬로미터의 실주행 데이터를 쌓아서 사실 무늬만 레벨 2라고 얘네가 얘기를 하지 실제는 레벨 4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이거는 시장에서 성공을 했고요. 자, 2번 웨이모 보시면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그 주간 25만 건의 유료 승차 서비스 제공했는데, 자, 테슬라는 야간에도 지금 이틀 운영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 바이두를 보시면은 중국 15개 도시에서 유료 서비스 중인데 2019년 이후 무려 1100만 건 이상의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3번 보시면 완전 처참한 수준인데, 자, 레벨 2, 3, 그러니까 크루즈 기능 정도죠. 그리고 이 주행 실적은 미공개입니다. 정말 뭐 한국의 현대 기아차 대한민국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항상 이런 기사를 보면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그 반면 테슬라가 22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파괴력인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테슬라는 2026년 하반기에 수백만 대의 그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미국 전역에 운행하도록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사실 이게 반신반의하는 분도 많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23일과 22일 주행 그 결과를 보면 사실 이제 빠르게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지금 미비점 이게 빠르게 보완이 될 거고, 안정성은 뭐 이미 입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수백만 대가 아니라 정말 100만 대만 운영이 돼도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GM 포드, 현대기아차가 과연 쓸 자리가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테슬라 주주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열 메리트님이 이제 이틀간 체험한 소회를 밝히고 있는데, 1번, 2번, 3번 보시면은 개입이 없으며 심각한 안전 문제도 없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팩트죠.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테슬라 그 텍사스 오스틴 론칭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가 운전의 노동에서 해방되는, 그리고 그 4시간, 6시간 걸리는 운전을, 장거리 운전의 경우에는 4시간, 6시간 걸리는 운전을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업무를 보거나 잉여 그 노동 시간으로 추가로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휴식과 일, 그걸 통한 추가 수입까지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가 추가 이제 그 성장이 창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언제나 그랬듯이 테슬라 팀 오스틴, 테슬라 오스틴의 테슬라 FSD 자율주행은 진짜였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고 있죠. 자,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킴벌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의 동생인데, 이 소열 메리트님 X 글에 대해서 즐거워서 기쁘고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시를 달아줬죠. 자, 그래서 소열 메리트가 주먹으로 예를 들어서 그 공감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일론 머스크, 킴벌 머스크, 자, 얼마나 바쁜 분들입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인 SNS도 활동을 통해서 정말 돈 안 들이고 테슬라 광고 주가 향상에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걸 볼 때 개인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참 감동적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 강물에서 배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 테슬라는 이렇게 선글라스 낀 사람이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으로 저는 연상이 되던데, 엄청 앞에 지금 달려나갑니다. 물살을 가르면서 빠르게. 그런데 뒤에서 아예 그 출발 조탄한 배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FSD 자율주행을 한국이 빨리 좀 받아들여서 제가 다른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 잠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럽인들은 감독 FSD가 현재는 한국과에서만 승인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을 보면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글들이 X에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이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FSD 자율주행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각국 정부의 규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이 혁신의 속도가 자꾸 늦어지는 걸 보면 인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빠르게 이제 그런 건 개선돼 나가겠죠. 자, 그래서 그 로보택시의 그 시장 규모를 달러로만 본다면은 앞으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4조에서 약 8조, 8, 9조의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테슬라의 장점이라고 하면 웨이모 대비 소프트웨어만으로 빠른 확장이 가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HD 맵, 그러니까 맵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지도가 없는 도로가 있는 길은 오솔길이든 산길이든 다 다닐 수가 있어야 되죠. 자율주행으로.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테슬라 전기차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넘사벽의 해자를 구축했다고 보고요. 이 로보택시가 수익화된다면은 구체적으로 2030년 경에 테슬라 기업 가치의 90% 이상을 로보택시가 기여를 하는데 우버의 30% 수수료를 대비해서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받아서 주가 상승 기여한다는 거죠. 그 짐 먼스트가 방금 소개해드린 인터뷰를 보시면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고 큰 성과를 냈는데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결국은 전 세계 시장 70-80% 이상을 주도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2025년 기준으로 0.5%에 불과하고 웨이모는 50%지만 자, 이게 2030년에 가면 뒤집어집니다. 테슬라가 40-50%, 웨이모가 30%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주가가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상승할 요인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총 매출에서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97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달러로 보면은 쉽게 말하면 한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자동차 매출은 82% 정도 가지고 있고 에너지 부분이 이제 10조 77조, 그러니까 이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자동차 매출이 77%, 에너지가 10%, FSD 자율주행 등 구독 요런 게 이제 10%를 차지해서 영업 이익은 매출 97억 달러 하나로 약 10억 대비해서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의 2024년과 2030년 재무제표를 이 로보택시를 감안해서 본다면 자, 2024년은 큰 차이가 없는데 2025년에 2030년에 가면 이 자동차의 매출 2030년 가면은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1조에서 이 영업이익이 135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점프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잘 우리가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예측을 해본다면,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2028년에 FSD 서비스만으로 주가가 747달러 올라갈 수 있고, 1750달러. 그러면 지금의 20배 정도 될 수가 있다는 건데,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자, 왜냐면은, 이게 5년을 놓고 봤을 때, 1년에서 3년 차, 그리고 4년에서 5년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이 서비스 채택률이 늘면서, 테슬라의 무인 자동차, 로보택시를 탈 확률이 높아지고 시장 규모는 2배, 4배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잘 봐주시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를 보통 이제 그냥 이 전망으로 한번 인공지능과 함께 추출해 본다면 2028년에 한 700달러, 그리고 2029년에 약 한 1200달러 수준. 그럼 2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7배 정도 더 성장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폭발적인 성장은 항상 끝에 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혁신을 미뤘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1번과 2번을 보시면, 자, 한국은 택시 시장의 규모가
5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예를 들어서 한 7조 정도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이 기존 택시 시장에 46억 달러, 그리고 공유 모빌리티가 19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기존 택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버나 이런 걸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그 기존 택시가 훨씬 매출 비중이 높은데,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을 보시면 기존 택시의 비중은 20억 달러에 불과하고, 공유 모빌리티, 소위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우버, 지금 이제 우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게 무려 62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뭐 75조 뭐 이 정도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한 10배 이상 시장이 큰 건데, 여기서 한국과의 차이점은 오히려 기존 택시, 한국은 46억 그 달러고, 그리고 미국은 20억 달러니까, 자, 인구는 3배 더 많은데, 인구는 6배 정도 더 많고, 택시도 10배 이상 많은데, 이 기존 택시 서비스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있는 택시 영업 기사가 한국이 2배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1, 2년만 지나면 이건 그 비참한 그런 그 비극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개인 택시는 한국의 경우에는 3만 5천에서 5만 달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화로 한 7천에서 서울 같은 경우 1억이 든다는 얘기인데요. 면허 하나 받으려면. 그런데 뉴욕시는 한국과 비슷한 거는 이제 뉴욕시 메달리온이라 해서 뉴욕 시내 주행하는 택시의 면허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 외 지역은 50에서 200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국 대비해서도 훨씬 미국이 이 택시 면허 비용이 우버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그 한국의 개인 택시는 5천만 원 1억을 해서 생계형으로 가야 되지만은, 자, 미국도 생계형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면허 비용 자체가 한국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한국은 우버 택시나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고, 테슬라 전기차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비용을 넣고 당장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온다면 당장 결사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집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택시 보통 연세가 60, 70, 80까지도 제가 봤는데, 인간 운전자는 젊은 사람도 힘들지만 7, 80대 어르신들 택시 운전하기에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안정성에도 자꾸 이제 나이 들면 이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 반응 속도가. 그래서 이제 70, 80대면 면허증 자중 반납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 택시 기사가 또는 테슬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반값 테슬라 전기차를 2대를 사면 그때 필요한 비용이 한 5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6, 7천만 원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 기준 면허세 그 택시 면허 약 1억 원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출퇴근 또는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이 한국의 택시 면허를 받는 대신에 테슬라 전기차를 2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3만 마일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5만 마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한국의 택시기사 3만 마일만 주행한다고 해도 이 테슬라 전기차 2대 약 6천만 원대 이 저렴한 차 2대, 그러니까 3천만 원대 2개를 사면 월 300만 원 거뜬히 벌 수가 있다. 그럼 연으로는 4천만 원 수익을 벌 수가 있는데, 자, 5만 달러의 경우에는 좀 더 그 운행이 그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연봉으로는 한 6천만 원 이상, 원로는 500만 원 이상이라는 놀라운 경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70이나 80대에서 운전하면 또는 60세도 운전하면 택시기사분이 직접 뛰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테슬라 그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고 차라리 내가 나이도 70, 80인데 언제까지 80, 90까지 택시 운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면허비용 5천만 원에서 1억을 가지고 테슬라 전기차를 사서 이걸로 자율주행 택시로 운영하고 테슬라 쪽에 30% 수수료 떼어주고 내가 돌려도 300에서 500은 거뜬히 벌 수가 있다. 자, 그런 세상이 지금 턱밑같이 쫓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면허내는 비용 5천만 원 1억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사면 더 수익은 올라가고 나는 운전 안 해서 좋고 자,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좋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해서 능사가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택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택시를 꼭 안 하더라도 내가 70, 80대에서 정말 피곤하게 택시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야간만 봐도 대한민국에는 좀 이렇게 번화가 가면 그 저녁에 자정이 가까울수록 택시 잡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택시 운행하신 분들이 60, 70, 80 고령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운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이 택시 요금 올라가고 택시 잡기는 어렵고 이렇게 악순환이 빠지는데 자 이걸 테슬라 FSD 자율주행을 도입함으로써 한 번에 혁파를 하면서 오히려 소득은 직접 내가 노동을 안 해도 연봉 4천에서 6천을 벌 수 있다면 자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택시 운행 대수를 보면은 중국이 200만 대, 한국이 25만 대, 미국이 50만 대 이상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래서 총 한 400만 대 정도의 택시 시장이 있다고 보면 자 여기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수익을 얼만큼 기여를 하냐고 가정했을 때 자 3만 달러, 5만 달러를 하면 EPS가 이렇게 0.6달러에서 1.02달러까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예측해 본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3만 달러일 때는 추가적으로 442달러, 5만 마일까지 주행한다고 하면 512달러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머스크가 2030년 앞으로 5년 뒤에는 시총 5조 달러 그러니까 5배죠. 그리고 캐시우드는 2,600달러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이건 10배 정도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한 4배 정도로 봐도 지금 340, 350 하는 주가가 1,200달러는 충분히 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4-5배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그 머스크호조 캐시우드 분석 자료 참고하면 주가는 1,40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로 다른 거 싹 다 빼고 이 전기차 수익으로만 이렇게 좋은 전망이 예측이 되고요. 자 그래서 탐리는 계속 연말까지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불리시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 미국을 넘어서 아시아에 오고 있다는 그런 트윗도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한 가지는 확인해 줬죠. 자 2025년에 그 연준의 대다수 위원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제 파월이 답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끝까지 막을 수는 없죠. 시대적으로 저금리 그리고 다량 생산 예전같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재무 담당 부사장이 로보택시 그 관련한 그 수익 인증 요거를 공유를 그 제트유스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이 로보택시 시장이 이 테슬라 재무 부사장 보기에는 확실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시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8% 올라간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4.2달러씩 이용한 모습이 보이고 이 샌딜 팔라니 그 부사장, 재무 부사장이 이 수익에 실적 기여하는 모습을 캡처한 걸 여러분과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빅 이벤트가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일론 머스크 2025년 6월 28일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인데 자,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일요일 정도 돼야 한국 시간은 일요일 정도 돼야 미국 시간은 토요일이니까 자, 그때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자, 정리를 해보면은 테슬라의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웨이모 대비해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및 신뢰도를 입증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의 10년간의 자율주행 약속 실현으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로보택시 서비스와 전초전으로 자율주행 배송은 차량 공유 및 무인 택시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한데요. 자,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기술입니다. 자, 공장에서 그 테슬라 차를 주문하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인간 운전자 없이 바로 집 앞까지 자율주행으로 가는 세상이 이제 3일 뒤면 2025년 6월 28일 드디어 그랜드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성공했을 때 그 교통당국으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테슬라 기술이 조금은 넘사벽이다. 자, 주변에 이런 이제 인식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 성공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실질적으로 테슬라 시가총액 2조 달러 가능한 자율배송 성공 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종전 그 최고점이 2024년 12월 17일 479달러를 기록하고 지금까지 빠져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 호재를 타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500을 지금 찍을 기세로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사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한번 경제독립 씨앗 주요 종목들을 점검해 보면 테슬라가 340달러, 그리고 팔란티어가 143달러, 엔비디아가 147달러, 아이언큐가 40달러, 애플이 200달러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그 비트코인도 106K 1억 4,300만 원 다시 회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도 경제 독립을 향한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28일 한국 시간으로는 그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그때 또 한번 FSD 자율주행 8% 급상승과 동일하게 400을 찍고 500을 향하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ut another stress test into the market. We've seen it pass it, and I think it means stocks should do pretty well to Europe. And stocks are up, so I'd almost say that you've put another stress test into the market. We've seen it pass it, and I think it means stocks should do. Nice. I'll get on the other side. Five years from now, autonomous Teslas will be everywhere. The future is autonomous. The solution that we have for full self-driving is AI and vision. The way that the road system is designed is for intelligence, biological neural net, and eyes. Not designed for shooting lasers out of your eyes. So do you believe the camera or do you believe the LiDAR? So vision is the way to go. There's no expensive equipment needed. The Model 3 and Model Y and S and X that we make today will be capable of full autonomy unsupervised. With each release, you'll see there's a big improvement. It's headed towards unsupervised full self-driving at an exponential pace. As always, we care a lot about safety. It's not that Tesla Full Self-Driving will be equal to humans in safety. It will naturally be, like I said, 10, 20, 30 times safer than a human. We actually have the cars driving from end of line to park themselves. And I'm confident also that the first Model Y will drive itself all the way to the customer. So our autonomous future is here. And it's really about sustainable abundance. With Optimus and self-driving, the future is incredibly bright and exciting. And we're going to do things that no one has even dreamed of. It will happen.